아빠 잘 지내죠? 아빠가 우리 보고 싶어 할까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인구는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뭐 저런 거지 뭐. 애들 데리고 집도 잘 짓는다. 그런데 회장님의 친동생인 노상무가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넘겨줘야지. 내가 네 위인데. 노상무보다 인구를 더 신뢰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동생이니 신경이 쓰이는 노 회장. 애는 네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자.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일 입금해야 되는데 대창건설이나 신경 써주지. 낮에 노 회장이 사냥한 사슴을 집 근처에 묻으려 하는 인구. 몸에 좋다고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땅을 파다가 손으로 사이즈를 잰 후 땅을 더 파는 건 송강호 배우가 현장에서 낸 아이디어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분당 구미동의 한 아파트 뒷산이라고 하는데요. 집 근처 야산임을 표현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추는 조명은 따로 설치하고 인물의 조명은 옥상에 설치해 비추었습니다. 땀만. 이때 현수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 들려, 여보세요? 야, 이 뭐가 안 들려? 너 어디야? 여보세요? 전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보세요를 하는 게 너무 웃겼는데요. 이 대사는 후시 녹음할 때 감독의 아이디어로 한 번 더 반복한 대사라고 하네요. 골프채로 차 유리까지 발로 차서 깨버리는 인구. 원래 콘티는 골프채로 차 위만 내려치는 컷이었는데 송강호 배우가 필이 받아서 발로 유리를 차버렸다고 합니다. 실제 유리창인데 송강호 배우도 유리가 깨질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송강호 배우뿐 아니라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달수 배우는 유리가 입에 막 들어가는데도 이 상황을 다 받아쳐내서 이 컷을 살렸습니다. NG가 났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겠네요. 그 새끼 그 성격은 에이씨. 안 그래도 똥차를 그냥 똥걸레 만들어놨어. 우리 행동대장이 맞긴 맞는데 옛날에 돈 들고 고향 갔거든. 야, 진우 이 새끼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뭐 돈 좀 발랐겠지. 인구를 습격한 건 노상무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인구, 바로 골프채를 들고 노상무를 찾아갑니다.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뚝배기. 진호와 노상무를 가차없이 내리치는 인구. 이 골프채는 놀랍게도 실제 1번 드라이버입니다. 소품을 여러 개 준비하긴 했는데 가짜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헤드가 자꾸 빠져서 실제 골프채로 최대한 안 아프게 요령껏 내려쳤다고 하네요. 윤재문 배우의 이 표정은 실제로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그게 날 당구야? 9시 뉴스에 나와서 안 된다고? 뚝배기. 아무리 보호대를 하고 약하게 때린다고 해도 쇳덩이인데 당연히 맞으면 아픕니다. 인구야. 회장님, 이 새끼야 날. 이 모습을 본 노 회장. 상황은 잘 모르겠고 동생이 맞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미쳤어? 인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인구야. 인구. 이 장면 이후 노 회장이 병원에서 동생을 탓하고 인구 편을 드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라는 게 정말 이제 인구 얼굴을 어떻게 봐? 네 나쁜 자식아. 일로 넘어와라 그냥. 그날 밤 인구를 스카우트하려는 현수. 이곳 역시 용산역 근처의 실제 식당입니다. 기차 소리 때문에 동시 녹음한 오디오와 후시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내 전화했을 때 너 한 달 동안 나하고 연락 끊은 거 기억나? 그 얘기는 또 왜 꺼냈냐? 마누라하고 울었다 이씨. 시나리오에 글로만 쓰여있던 대사가 제대로 살아난 순간입니다. 이건 뭐 작품이 제대로 주인을 만난 것 같네요. 그때 천호동에 내 전세방 구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우리 회장님이야 인마. 방 2칸짜리. 오달수 배우 역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대사는 많지 않지만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촬영 전에 혼자서 진짜 소주를 좀 마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미안한데 난 지금도 월세 산다 월세. 아파트가 아무리 오래됐다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죠. 감독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가족이 없는 낡고 오래된 집을 영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인구가 새 집으로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물 잘 나와요. 여기 물 잘 나와야 되는데. 와이프가 가 있을 만한 곳은 친정밖에 없습니다. 에이, 여기 맞지? 아유, 하도 오래돼가지고. 엄마 아빠랑 할 얘기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아빠를 본 척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는 매정한 딸내미. 이곳은 마치 도심 속 아파트 같지만 카메라를 돌리면 이렇게 바다가 딱 실제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짬뽕이냐? 우리 한 20년 됐나? 이곳은 원래 제주도에서 유명한 갈치 요리집을 생각했었는데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음식보다는 더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점이 맞는 것 같아서 중국집으로 바꿨습니다. 나 이혼할래. 안 돼, 절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내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전 개인적으로 인구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자야 하는 인구. 제주도에 좋은 펜션이 많지만 가장 허름한 여관을 헌팅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전화로 해?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지. 허름하긴 해도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방을 잡아서 파도가 보이도록 바닷가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했어 진짜. 아니 뭘 정리하기에 내가 뭐 이불 정리할까? 가족이 싫다고 하니 이불 정리 말고 하던 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인구. 나 깡패인지 몰랐어. 내가 깡패시 돼가지고 번 돈으로 입고 먹고 잘했잖아. 이 씨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밝아서 나중에 인구가 더 많이 취해 있다는 설정을 추가해서 노랑리의 실미도 횟집에서 재촬영했습니다. 나 당신이 벌어온 돈 한 번도 떳떳하게 써본 적 없어. 편하네, 편해. 이순이가 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서운함이 폭발하는 인구. 그런 인구를 버릴 수 없는 미령입니다. 하지만 바로 서울로 데려가진 못하고 혼자 돌아가는 인구. 이 비행기 안은 아시아나 항공 교육센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 전에 인구와 미령이 공항에서 나누는 대사가 삭제됐습니다.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희순이랑 같이 올라갈게. 아니 밤새 그렇게 얘기해놓고. 생각해본다 그랬지. 내가 언제 같이 올라간다 그랬냐. 그리고 바로 노상무를 찾아가는 인구. 그래 몸은 좀 괜찮냐? 저거 완전 미친 새끼네, 저거. 나 일 그만두려고. 마지막으로 네가 좀 도와주라. 이 씬을 찍을 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안개도 많이 끼고 비도 조금씩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풀샷보다는 인물 가까이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빗방울은 CG로 지울 수 있겠는데 안개는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행히 오후에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들면서 이 장면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야! 갑자기? 이 칼은 칼집만 잡고 있고 피 묻은 칼날은 CG로 심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절로 보이냐? 그런데 싸움은 인구가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칼에 찔리고도 노상무를 납치해버리는 인구.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어도 주차비 정산은 해야 합니다. 3,000원이요. 에이씨. 자. 4,000원이요. 거스름 돈까지. 주차장 직원이 일을 참 잘하네요. 도망치는 차뿐 아니라 쫓는 차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노상무를 넘기라는 자갈치파 현수.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노상무가 도망칩니다. 한자복을 입고 쫓기며 이렇게 간절히 외치다니. 이 장면에서 웃는 관객이 많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웃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풀들이 전부 노란색이었는데 DI를 통해 전부 녹색으로 바꿔 계절감을 살렸습니다. 우리 형이 동생한테 그랬어. 내가 아니라 네가 진짜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래도 회장님 동생을 죽일 순 없죠. 일단 차 트렁크에 가둬버리고 노 회장에게 연락합니다. 노상무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 안다. 내가 미안하다. 이제 진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지금 만나자. 노상무의 부하들이 인구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추격신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도로를 통제하며 촬영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허용을 해서 3일간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 씬의 오디오는 차마다 다른 소리까지 표현하기 위해 소스가 아닌 실제 벤츠의 주행소리와 다른 차들의 주행소리를 따로 녹음해서 입혔다고 합니다. 이 사고씬은 부산의 번화가인 장산역 근처에서 촬영했습니다. 경찰과 동행하며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7대를 동시에 돌리며 찍었다고 하네요. 벤츠가 튼튼하긴 합니다. 인구는 사고 현장을 뒤로 한 채 노 회장을 만나러 사냥터로 향합니다. 부산에서 사고 장면을 찍은 후 찌그러진 차를 그대로 배에 싣고 제주도로 왔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매달아 끌고 와이어는 CG로 지웠습니다. 결국은 차가 서버렸네요. 그런데 차 트렁크를 보니 야, 노상무!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 노상무가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노상무! 자기야! 저 멀리 보이는 회장님의 차.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회장이 오는 동안 인구가 느낄 긴장감을 관객도 함께 느끼게 하기 위해 풀샷으로 더 멀리서 오는 듯 보이게 촬영했습니다. 괜찮아? 노상무 그놈은 네가 이해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트렁크 박살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인데 그게 설명이 될까요? 이쯤 되면 회장이고 나발이고 내가 살아야겠죠? 너무나 사실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두 사람. 내가 죽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디 갈 거야?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간절한 인구. 너 살려주면 나 살려준 거야.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결국 회장을 쏴버립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인구가 일부러 쏘는 게 아니고 둘이 싸우다가 총소리가 먼저 나고 카메라가 비추면 인구가 실수로 총을 쐈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찍다 보니 그러면 인구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 같아서 더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인구가 직접 총을 쏘는 장면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설정한 거죠. 결국 이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건가요? 보스가 죽었으니 영화가 끝나야 할 것 같지만 이 영화의 주제는 인구의 삶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인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미련과 희순. 지금까지 온도감 있는 톤으로 치열한 삶을 보여줬다면 병원 장면은 열기가 식은 느낌으로 색감을 빼고 차가운 톤으로 만들었습니다. 일 그만둔다고 하더니 그 말하러 갔다가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희순에게 아빠의 소지품을 주는 현수.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아빠의 지갑에 들어있는 건 얼마나 많이 봤을지 모를 낡은 가족 사진. 이 사진은 실제 김소은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들어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 이 복권은 소품팀이 준비한 게 아니고 제작진들이 틈틈이 조금씩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다 다른 회차의 로또 용지라고 하네요.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신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삭제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시나리오대로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신 브금을 빼는 걸로 절충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구속되는 인구. 희순이 괜찮지? 이번에 들어가면 정신 차리고 나와라. 어둠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경찰차에 탈 때 인구의 뒤를 비추는 햇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밝게 조명을 쳤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현수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인구의 마음이 가장 편한 상태로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누구 얘기해야 돼? 야, 아니, 너무 오래간만에 와봐가지고. 아빠, 괜찮지? 이번엔 아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딸. 이 말 한마디에 인구는 웃습니다. 보통 교도소 면회 장면에서 유리창에 상대방 얼굴이 비추도록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각자 대사를 하는 배우의 표정에 집중하기 위해 얼굴이 최대한 비추지 않도록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몸이나 잘 챙기고 얼른 나와. 저기 민철이는
이번 학기 끝내고 들어오라고 했어. 내가 옆에서 도울 거야. 아, 애들 교육은 계속 시켜야 하는데. 그래도 네 20년 짬밥 도움 많이 되더라. 내 자리 하나 봐줄 수 있겠냐? 출소 후 자갈치파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인구. 이렇게 현수에게 부탁하는 뉘앙스의 버전과 요새 현수도 뜸하고 자갈치 애들 요즘 어떠냐? 슬슬 자리 잡아가니까 이 새끼들 자기 일들만 챙기려고 그러고. 현수 오랜만이다. 나 이 새끼 잔대가리 굴릴래. 지금이라도 확 틀어버리면 나 이 새끼야. 현수를 협박하는 뉘앙스의 버전을 찍었는데 부탁하는 듯한 뉘앙스의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현수 씨가 돈을 너무 많이 줬어. 아내와 현수의 면회가 교차 편집되는 동안 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으로 처음엔 밝게 시작했던 면회실 장면이 나중에는 점점 어두워지고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도록 연출했습니다. 임철이 캐나다 계속 있게 하고 반대로 일단 써. 결국 현수와 함께 조직 일을 이어가야 하는 인구. 너 일 다시 하겠다고 나 욕 무지하게 먹었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냉장고는 실제 냉장고를 배우들이 직접 들어 날랐습니다. 진짜 지금 왜 안 들려 이거?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컷이 많이 쓰이지 않아서 좀 섭섭했다고 하네요. 썸이 진짜 좋겠다. 그치? 우린 언제 이런 집에 사냐. 남들은 집만 보고 부러워하겠지만 좋지만은 않은 미령입니다. 밤새 이어지는 깡패들의 고성방가. 슬퍼하지 말아요. 현수가 한 곡 뽑는데요. 하얀 나비는 오달수 배우가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오달수 배우가 평소 흥얼거리는 걸 보고 인상 깊어서 이 장면에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영화 공모자들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좋네. 어? 이순아, 너 밥 먹어야지. 밥 먹었잖아. 이순아. 이런 아빠가 다시 싫어진 희수입니다. 진짜 모르겠다. 당신까지 꼭 가야 되는지. 자주 연락할게. 그만 가봐야겠다. 결국 아빠만 남겨두고 희수까지 유학을 보내는데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아빠가 보내주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미령까지 간다고 하니 졸지에 기러기 아빠가 돼버린 인구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딸내미. 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1년) 후 강인구 씨죠. 41세. 술 좋아하시죠?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알려주고 싶어서 나이와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는 대사를 썼다고 합니다. 당뇨 왔다며 당뇨. 아, 예, 맞습니다. 예, 나가시면 간호사가. 아니 이 양반아, 이 당신이 의사잖아. 내가 간호사 만나러 왔어? 병원에? 이 장면은 가족이 없어서 피폐한 삶을 표현하려 하기도 했지만 실제 병원에서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서운했던 경험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나 참. 아이씨. 앉아가지고 뭐 병원? 뭐 당뇨가 감기야? 마치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 같은 현장감 넘치는 대사지만 처음부터 감독이 시나리오에 쓴 대사라고 하네요. 직업이 깡패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인구. 영화 초반에는 가족과 함께 새 집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감정이 많이 담겨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냉정한 감정으로 무표정하게 기계적으로 일하는 인구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노는 것도 인구에게는 괴로운 일상입니다. 정말 취해 있는 것 같지만 이 씬은 아침에 찍은 컷이고 아무도 술 한잔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들이었다고 하네요. 야, 기태야, 형이 신발부 준비해라. 아하,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하는데. 아이쿠, 실제로 제대로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몸살이다가 NG가 나면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를 위해 진심을 다해 때렸다고 하네요. 다행히 NG 없이 한 방에 오케이 컷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한 이렇게 좋은 집에 혼자 남은 인구. 인구의 상황과 대비되도록 햇살이 가장 좋은 곳에 인물을 배치했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캐나다에서 택배로 비디오 테이프가 왔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나만 빼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일상이. 짜잔. 아빠 잘 지내죠? 아빠가 우리 보고 싶어 할까봐. 이 영상은 배우들과 조감독, 카메라 감독만 가서 실제 캐나다에서 촬영해 왔습니다. 점점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인구. 이 장면은 TV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송강호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까이에 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이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의 이런 표정 하나하나 다 살리기 위해 조명을 더 밝게 얼굴을 비췄다고 하네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씨는 감독이 어떤 다큐에서 실제 기러기 아빠가 가족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웃다가 어느 순간 울어버리던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어서 시나리오에 썼다고 합니다.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먹고 있던 비빔면을 던져버리는 인구. 저도 이 그릇에 담긴 게 일반 라면인 줄 알았는데 비빔면이었다고 하네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는 도중 비빔면을 먹다가 별 의도 없이 시나리오에도 비빔면으로 설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반 라면이었다면 국물 때문에 치우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네요. 본인이 던졌으니 본인이 치워야 하는 우픈 일상. TV 속의 화면엔 창이 반사되는 느낌으로 잘 안 보이게 심어서 행복한 가족보다 비참한 인구에게 더 집중되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치우는 와중에도 계속 화면을 보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일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감독이 처음부터 결론이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조직폭력배라는 직업을 떠나서 가족을 위해 이 한 몸 불살라가며 생업에 매진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위한 영화 우아한 세계였습니다. 가장의 애환을 탁월한 감각으로 연출한 한재린 감독과 시나리오의 대사들을 담담하지만 섬세하게 진짜 일상처럼 표현한 송강호 배우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